저는 다음 날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내려갔을걸요? 야 머리카락 물어달라. 와 그때 진짜로 근데 신인 시절에 1군 무대에서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일단은 실력도 안 됐고요. 네. 예, 아예 저는 1군을 올라가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신인 시절에는 한 번 했다. 언제요? 제 신인 때 현진이가 첫 등판이 LG전이었어요. 네. 그렇지. 그때 14K인가? 그때 선발이 누군지 알아? 형이에요? 나지. 진짜요? 근데 몰랐지. 그때 2군 경기 끝나고 이제 2군 숙소에서 사우나를 하고 있었는데 2군 감독님이 야, 네 친구 던지는 거 봤어? 그래갖고 예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넌 여기서 뭐하냐? 사우나하고 있습니다. 사우나하고 있는데 근데 14K인가 잡았어요. 그때 첫 경기. 내가 만들어줬어. 유현진 신인 데뷔 첫 선발 상대가 나야. 몰랐어요. 야 같은 팀인데 신우상은 안 보고. 야 상대 팀 선발가 뭐냐? 야 이거 너는 역적이었어. 아니죠. 응원은 팀을 하지만 야 됐어. 친구를 응원을 했을 수도 있죠. 마음속에는 LG란 팀이 없었네. 역적이 너 역적이었어. 2군에 있었던 시절이 꽤 길었었잖아요. 네. 그 2군 시절을 버티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어요? 1군에서 좀 홈런 한 개라도 치고 싶은 느낌이 되게 컸죠. 가장 컸는데 이게 2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 선배님들 말씀이 맞는 게 또 2군 생활에 적게 되더라고요. 그 생활에 맞아, 맞춰져서 생활이 되고 맞아. 내 몸 리듬 자체가 2군 생활에 맞춰져 있어요.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러다 갑자기 이제 1군 콜업이 되면은 신체 리듬이 깨지다 보니까는 또 막 몸 떠 있는 기분 들고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2군 생활 하더라도 항상 1군 경기 다 챙겨 보면서 야구를 좀 가깝게 계속 접근을 해야지 본인이 좀 성장하는 데도 좀 야 이거 좋은 말이다. 있는 이거는 2군에 지금 있는 선수들이 이건 좀 많이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2013년에 피처스리그 북부리그 홈런왕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뭐가 딱 눈에 띄거나 뭔가 달라지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2군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는 이제 2군에서도 이제 거의 준베테랑이잖아요. 그렇지. 2군 FA 했으면 넌 지금 그죠. 47억 받았지. 투수들도 이제 많이 상대해본 투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홈런을 하지 않았나. 몇 개 쳤어? 20개인가? 20개? 21개인가? 그럼 홈런왕 할 때 1군 딱 올라갔었어 한 번? 한 번 올라갔어요. 한 번. 한 번? 네. 또 어떻게 됐어? 삼진 하나 땅볼 하나 쳤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내려왔어? 네. 이때 퓨처스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2014 시즌에는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프로 입단 9년 만에 첫 스프링 캠프였어요. 와, 난 이것도 처음 알았어. 8년 동안 그러면 1군 스프링 캠프에 못 갔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갈 수 있었던 게 신인 때 딱 들어와서 마무리 캠프. 근데 제가 팔꿈치 좀 이상이 있어갖고 말씀드려 그때 못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이 흘린 거죠. 네. 와, 대단하다. 와, 난 운 좋게도 16년 동안 2군 캠프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1군 스프링 캠프만. 전부 16년 동안 전부 1군 스프링 캠프만 갔어. 아 근데 커리어가 워낙 있으시니까. 근데 진짜. 근데 왜 놀래요? 왜? 아니야. 아니 여기서 아니 피디님 내가 18연패 이미지가 있으니까 나를 굉장히 야구를 아니야, 못했던 그건 이걸로 아니야. 알아. 1군에서 이닝이 한 1000이닝 가까이 되고요. 아니 그거 잘했던 선수예요. 아니 피디님 그때 어느 지역으로 가셨었어요? 그때 애리조나요. 그때 느낌이 어땠었어요? 진주로 가다가 애리조나. 그럼 이제 뭐 2군에서는 제가 짐을 안 빼도 됐어요. 버스 이동하고 했을 때 그렇지, 베테랑이. 제가 2군 주장이고 했으니까는 이제 약간 뒷전에 있어도 되는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1군 가니까 이제 위에 형들도 많고 하니까 이제 막내지. 짐 다 빼고 하는데도 좋았죠. 그런 거 하는 자체가 좋았고 캠프를 가게 된 게 2013년도에 김기태 감독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출장 기회를 받았는데 장원삼 선배 거를 파울 홈런을 쳤어요. 대구 신문구장에서. 근데 그때 당시 선배님들이 그러셨어요. 야 캠프 거 땄다. 아 캠프건 보여줬다고. 네, 캠프 거 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갔죠. 그리고 14 시즌에 시즌 들어와서도 준수한 활약으로 시즌 시작하게 됩니다. 그 4월 27일 기아전에서 첫 안타 기록하게 됐는데 네.
이때 첫 안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첫 안타 기아전. 네. 1군 15타수 무안타 13진 나오네 지금. 저거. 빠른 타구였네. 지영이가 만들어줬네. 핸들링 걸렸으면 아웃이죠. 그거 만들어줬네 이거. 저거 안타로 나왔구나. 애들 왜 다 삭발하고 있냐 LG? 저 때 삭발했을 때. 저는 다음 날 했어요. 해야 될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그건 나 한 번 느꼈죠. 어떻게 했어? 했죠. 그거- 그러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내려갔을걸요? 야 머리카락 물어달라고. 와 그때 진짜로 저희도 스토킹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 머리 밀면 뭐 달라지냐고. 그래서 스님 오면은 한 20승에 4할 7푼 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첫 홈런 당시 최고 투수였던 장원삼 선수를 상대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와 이건 맞는 순간 원삼이 고개 돌아갔네. 와 관중 봐. 와야 저대로 돌아가고 싶다 관중. 와. 이때 삼성 또 왕조 시절이니까 이때 당시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저 때 아마 저게 투아웃 때였었는데 의인이 형이 친 게 플라이 못 잡아서 이닝 교체가 안 되고 저까지 타석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투스트라이크 투볼에 친 것 같은데 낮은 공 2개 하나 스윙하고 하나 커트하고 좀 높게 보자고 생각했는데 돌렸는데 맞았어요. 근데 2군에서 홈런 칠 때랑 1군에서 홈런 칠 때 관중 꽉 찼을 때 어땠어 기분이? 저 돌 때 좀 소름 돋았죠 진짜. 맞지? 그래 2군 홈런 쳐도 관중이 없거든. 근데 관중이 꽉 차 있으니까. 2군에서 홈런 맞을 때랑 1군에서 홈런 맞을 때랑 어때요? 투수 2군에서 입장에서는. 홈런 맞으면 네. 아무렇지도 않아. 자, 잘 맞았네. 1군에서 딱 홈런 맞으면. 아씨 이렇게 할까? 그리고 포스트 시즌 엔트리에 들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 엔트리 예상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못했는데 엄청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또 몇 년 만에 올라가는 LG가 포스트 시즌이고 이래갖고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엔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서 포스트 시즌 경기를 딱 준비할 때 기분 어떠셨나요? 스타팅으로 안 나가니까 나갈 상황을 일단 생각을 해봤죠. 찬스 때나 이럴 때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잘해야겠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요소에 맞게 어쨌든 엔트리가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의 첫 경기였던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네. 당시 대타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네. 됐잖아요. 네. 엄청 떨리지 않으셨어요? 엄청 떨렸어요. 그때 어. 타석에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엄청 멀어 보였어요. 네. 긴장되고 근데 나가려는 순간 투수가 바뀌면서 저도 교체가 됐죠. 이야. 저러다가 갑자기 나와 이제 다시 들어가. 와 이때 걸어갈 때 진짜 떨렸겠다. 다시 들어가. 야 너 눈치 보는 거 봐. 딱 잠깐 눈치 보더니 야, 예감했어요. 그래서 다시 바뀌겠다. 들어가지 말지. 그냥 서 있지. 이때 솔직한 심정 어떠셨나요? 근데 점수 차고도 있으니까는 좀 그냥 종현이가 또 저랑 동기잖아요. LG 입단 동기. 맞네. 종현이 입단 동기네. 네, 그래갖고 한번 아쉬웠죠. 좀 나가고 싶어.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대타를 이렇게 빠지고 나가도 경기 수에 포함이 되니까 한 경기 뛰었다 위안을 삼았죠. 어찌됐건 그러면 최승균 선수의 첫 포스트 시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기억에 남아있나요? 좋지는 않은데 일단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것도 대단하신 게 그렇게 커리어가 대단하신 심창 해설위원은 포스트 시즌 경기가 기록이 없어요. 의문의 1패인데. 그리고 이제 2015 시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이제 1군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왔고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시지 않았나요? 그 전보다는 훨씬 많이 들었죠. 14, 15년도에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열정이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제 비시즌 때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부터 해갖고 배팅까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배팅까지 들어가서 가서 미리 저는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스프링 캠프가 시작.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해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도 그렇게 어릴 때는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프링 캠프 도착하자마자 막 진짜 막 전력 피칭하고 막 진짜 열심히 해.
나중에 누가 뛰는 줄 알아요? 컨디션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시즌 때 다 팍 올라가요. 이건 진짜 맞는 거야. 진짜 많은 거. 근데 진짜 이게 자리 보장 안 된 선수들은 스프링 캠프에서 못 보여주면 그 기회 자체도 없잖아요. 근데 보여주고 나서 에너지가 빨리 소진이 되는 거야. 아, 어렵다. 진짜 진짜 어렵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어찌됐건 통했고 스프링 캠프에서 MVP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 왔어도 출사할 이상 정규 시즌 앞두고 컨디션 어느 정도로 좋으셨었나요? 제가 캠프 때 컨디션은 항상 좋았어요. 시범 경기 때도 이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래갖고 사직에서 시범 경기 하는데 시범 경기 첫 삼진을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용택 선배님이 야 볼 치기 힘드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타격감이었어요 저는. 근데 하도 좋으니까. 네, 나가면 계속 이렇게 치니까는 재스윙하고 치니까는 그렇게 물어보셨었어요. 제가 그런 기억에 남아요. 그게. 그 정도로 타격감이 좋았었군요. 그때 좋았죠. 네. 근데 시즌을 들어갔을 때는 타격감이 하락하게 됩니다. 제가 유지를 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빨리 준비를 해갖고 그런 걸. 근데 나도 좀 궁금한 게 이게 캠프 때 MVP 받고 막 이랬던 선수도 막 시즌 들어가잖아?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아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게 멘탈 문제인가? 근데 멘탈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압박감 때문에 그런가? 정식 시합이 아니고 어쨌든 연습 게임을 통해서 오키나와도 연습 게임을 하고 시범 경기도 뭐 기록에 안 들어가는 그렇지. 게임이니까 개막전 이후에는 어쨌든 제 기록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그때부터 정말 시작인 거니까는 좀 멘탈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 7푼 7리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게 됐는데 15시즌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 나름대로의 기대감도 컸는데 좀 되게 진짜 아쉬웠어요. 좀 아쉬워서 이때 좀 운동에 대한 거를 좀 내려놨었던 것 같아요. 중반쯤에. 네. 이제 SK 와이번스 넘어가게 된 그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 보상 선수로 SK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상하셨었나요? 아니요 예상 못했는데 내심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마 투수를 뽑아서 갈 거다. 그때 당시 원상이 형, 유원상 선수가 좀 유력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가 보다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때 누가 SK로 갔지? 무슨 보상 선수야? 상호 형 FA, 정상호. 정상호 선수 때. 정상호. 상호 FA 해고 보상 선수로 갔는데 그때가 아마 정찬원 선수 결혼식장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늦게 준비해갖고 돈을 미리 축의금을 못 빼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핸드폰 거기 위에 올려놓고 인출기에다 올려놓고 뽑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일단 뽑고 부재중 한 통화 못 받고 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 받았는데 처음 받아가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거든요. 기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나왔죠. 찬원이 얼굴 보고 형 이거 있으니까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 소식 들으셨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전화 통화했을 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통화가 누구랑이었는데요? 저 고등학교 친구 그냥 야구 동산고 친구였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기사 보고 기자분들 전화 오시고 그때 이제 조금 실감했죠. 그때 그러면 SK로 그래도 내심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 15년도에 제가 좀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좀 다시 마음 잡고 해보자 이런 새로운 생각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기회도 주시고 그 연도에는 기회도 주시고 했는데 제가 좀 기대에 부응을 못 해가지고 정말 뭔가 좀 새로운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SK라는 팀에 대한 인상이 어땠었나요? SK에 제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동갑내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팀 합류하기 전에 그 전부터 겨울에 같이 운동을 하면서 또 몇 명 이렇게 모여서 환영식도 해줬어요. 같이 저녁 먹고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 나서 이제 캠프를 갔죠.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 그때 저희 동갑 친구들이 진짜 많이 도와줬죠. 재원이, 이재원 선수랑 김성현 선수랑 이명희 선수랑 해갖고 또 최정 선수도 좀 많이 저는 야구장에서밖에 못 보고 이렇게 처음 사석에서 만났는데 엄청 살갑게 대해주고 진짜로 오래 알고 있던 형처럼 해주고 하고 또 의인 형도 또 먼저 한 해 앞서서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동기들이 좀 많아서 적응하기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재원이랑 라이벌이었잖아. 라이벌 아니죠. 1차 1번 대 2차 7번인데 라이벌을 한다. 이제는
저만 라이벌이 있을 수도. 근데 2군에서 성적도 제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어떻게 좀 올라가게 돼가지고 말로잖아요. 대타하길래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드도 풀르고 있었어요. 대타하길래 아 나 아닌가 보다. 누군가 하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좋다는 것보다 야 여기서 또 못 치면 또 내려가겠네. 왜냐면 이게 피치 상황이니까는 거기서 초구에 승부를 안 보면 이거는 답이 없다. 린드블럼인데